자, 수학이라는 과목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빠르게는 중학교 2학년 아니면 조금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수학이라는 게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같이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 더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물론 열심히 차곡차곡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그때에는 따로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하셔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풀어나가는 방향성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이유들은 그냥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학 왜 갑자기 어려워질까요? 라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을 보더라도 두 학기를 다 4번을 다 보는 친구들은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시험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해요. 시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안 본다라는 거는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또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주제로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어쨌든 나는 시험에 대한 그런 감각이 조금 부족해. 시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요, 얘네들 항이 뭐예요? 아니면 항의 차수가 뭐예요? 아니면 뭐 시계 차수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질문이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질문이고요. 내가 거기에 대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답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는 게 좀 부족해요. 질문을 해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 좀 감각이 좀 거기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내가 기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요.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문제가 나오면요, 이제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쭈쭈쭈쭈 다 설명을 해.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한 문장을 뽑아내서 너 이거랑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한 그 문장이랑 다른 거 너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보는 시각이요,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것들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방정식 배우고요. 다음에 우리 함수도 배워요. 자, 근데 함수라는 것이 이 이름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뭘로 나오냐면 정비례 관계,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 이런 식의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올라와서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2학년 때 함수를 배우면서 이제 물어봐요. 정비례 관계가 뭔지 알아? 반비례 관계가 뭔지 알아? 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못하면서 함수 문제는 풀 수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fx는 어쩌고저쩌고잖아요 라고 하면서 함수값을 막 구해요. 그런데 사실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 기본으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요,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됐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됐고, 그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평면 도형을 만들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을 만들 때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을 막 돌리고 막 자르고 막 펼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눈이 트일 때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요. 아 그냥 점은 점이래, 선은 선이래, 면은 면이래 이런 식으로 하고 쭉쭉쭉 넘어가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활용, 여기 파트에서 조금 더 활용이 나왔을 때 아 왜 이 부분을 다 잊어버렸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접근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차곡차곡 우리가 가나다를 배울 때도요. 먼저 점을 먼저 찍듯이 점을 먼저 찍고 선으로 이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료를 해야 우리가 책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한글을 배웠던 그 루틴처럼요. 수학에서도요. 수학을 배우는 루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어쨌든 차곡차곡 쌓으셔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뭔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채우셔야죠. 구멍이 생기셨으면 구멍을 채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채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1학년에 해당하는 개념을 빠르게 한번 훑으셔야죠. 훑으시고 물어보셔야죠. 계속 자문자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교재 아니면 뭔가 1학년 때 봤던 시험들 이제 우리 학교는 보지 않지만 다른 학교들이 볼 수 있는 뭐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2학년, 3학년 때 구멍이 메워지냐 안 메워지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셨는데요. 자 이 영상을 지금 뭐 겨울방학 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2학년 올라와서 이제 내가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금 막막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뭔가 시험을 앞뒀다 하시면 시험 일단 처리하시고요. 시험 끝난 다음에 어쨌든 다시 한번 구멍은 채우셔야 되는 거라서요. 그 빈틈이 있으신 것들은 다 채우시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수학에 대한 이해도와 수학에 대한 학습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영상을 남겼으니까 함께 이런 식으로 기록해보는 시간들을 종종 가질게요.